자, 그럼 재판을 계속 지켜본 인권사법팀 곽동건 기자와 함께 몇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공방이 거셌던 부분이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였죠. 이 부분에서 검찰의 주장이 사실상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네, 막판까지 검찰과 정경심 교수 측 위조가 가능하다, 어렵다 이러면서 법정에서 시연까지 벌였는데요. 적어도 이 표창장 위조 공방의 결과는 검찰의 완승이었습니다. 정 교수 측은 위조된 표창장 파일이 나온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를 검찰이 위법하게 입수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동양대 조교가 임의로 제출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이 휴게실 PC가 없었다고 해도 총장 직인이 도장으로 찍힌 게 아니라 인쇄가 돼 있고 또 다른 표창장들과는 양식도 달라서 위조가 맞다고 봤습니다. 정 교수는 PC로 복잡한 위조 작업을 못한다. 자신은 컴맹에 가깝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과거에도 정 교수가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자신의 경력 증명서를 위조했던 게 인정이 된다면서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 지난해 수사 과정에서 정 교수가 증권사 직원을 시켜서 PC를 숨긴 사실도 크게 논란이 됐었는데 이 부분은 일부 무죄로 판단을 했네요. 네, 검찰은 정 교수가 증권사 직원에게 PC를 숨기라고 시켰다 이렇게 봤는데 재판부는 시킨 게 아니라 둘이 함께 숨겼다고 판단했습니다. 예. 불리한 증거를 스스로 직접 숨기는 건 정당한 방어권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우리 법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남의 증거를 숨기면 처벌을 받고 자기 증거를 직접 숨기면 처벌을 안 받습니다. 증권사 직원은 남의 증거를 숨겼기 때문에 유죄가 됐고 정경심 교수는 자기 증거를 숨긴 거라 처벌되지 않은 겁니다. 그렇군요. 판결을 두고 여러 가지 예측이 많았는데 결국 재판부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고 법정 구속까지 했습니다. 이 법정 구속까지 한 이유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조금 전 말씀드린 증거 은닉 혐의. 이게 법적으로는 무죄지만 이미 증거를 숨긴 적이 있으니까 앞으로도 증거를 또 조작할 수 있다. 이게 법정 구속의 결정적 이유가 됐습니다. 사건 외적인 요소도 작용을 한 것 같은데요. 정 교수가 1년 넘는 재판 내내 완전한 무죄를 주장했는데 이런 부분에 괘씸죄가 적용된 것 같다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객관적인 물증과 신빙성이 있는 증언에도 불구하고 정 교수가 단 한 번도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한 적이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또 증인들을 비난하거나 비합리적인 주장을 계속하는 태도도 수긍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조국 전 장관도 일부 혐의에서 정 교수의 공범으로 재판을 받고 있단 말이죠. 이 조 전 장관 재판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12가지 혐의가 있는데요. 그중에 7가지 혐의가 이 정경심 교수와 겹칩니다. 오늘 이 중에 3가지 혐의에 대해서 부부의 공모가 인정이 됐습니다. 재판부는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부산의 한 호텔 인턴 확인서 이 2가지 서류를 조국 전 장관이 직접 허위로 작성했고 이 서류들을 서울대 의전원 입시에 낼 때도 조 전 장관이 가담했다고 봤습니다. 또 앞서 설명드린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숨기는 과정도 조 전 장관이 공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조 전 장관의 재판은 다른 재판부에서 독립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비슷한 증거로 같은 사안을 판단하는 만큼 그 결론도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인권사법팀 곽동건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